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도와줄까?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은 책들이네. 다 읽은 거야? 대강은. 뭐야, 양자물리학, 세포생물학. 이곳의 책은 제목만으로 정직하게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게다가 정상적인 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고 보니 도서관에 굴러다니는 책 대부분은 완성된 문장이 별로 없었지. 보는 사람에 따라 책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거야. 처음부터 불완전한 책도 있지만. 읽으면 사라지는 책과 사라지지 않는 책의 차이도 그 완전성과 관련 있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책은 완전히 읽혔다와 읽히지 않았다로 구분하는 듯해. 완벽히 읽어 책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책은 사라지는 거지. 나 그런 비슷한 거 아는데. 빛은 관측 여하에 따라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다며. 관측의 여부에 따라 형질을 바꾸는 그런 원리인가? 나도 몰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안다고 막 붙이지 좀 마. 어차피 이것도 특이점처럼 얼렁뚱땅 작동하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뿐이야. 엄청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하는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곳으로 오는 책들은 제대로 읽고 관리하고 있어. 같은 책이어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한 책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는 건 꽤 반복적인 일이라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 짜증나니까.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 그래서 같은 책이 여러 권 필요한 것이군.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말한 빛의 특징이 싫진 않아. 바라봐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조금 낭만적이니까. 에녹도 내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을까? 에녹? 예전에 티페리트는 둘이었어. 너와 말쿠투가 말하던 두 번째 삶 말이야. 우리 둘은 첫 번째 삶에서도 함께였지. 애인인가 봐. 그렇게 끈덕지게 붙어 있었다니. 에녹은 첫 번째도 두 번째에도 내 곁을 떠나버렸지. 두 번이나 차이다니 안타깝군. 그래도 기운 차려. 다들 헤어지고 나서도 잘만 살더라. 에녹은 죽었거든. 그리고 에녹은 그런 가벼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두 번째 에녹을 떠나보낼 때 에녹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모두가 쉽게 죽지만 분명 아무 의미 없이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지. 어려운 이야기인걸. 그 의미는 찾았어? 아마도? 그리고 내가 부여받은 의미는 빛을 완전하게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다들 전부터 빛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뭐야? 로보토미의 특이점에 대해 들었지? 뭐 대강은 마음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들었어. 맞아. 물리적으로 발현한 마음이 다시 비정령의 상태로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로보토미사는 도시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빛을 모았어. 물론 겉으로는 에너지 회사라는 명분이 있었지. 날개가 될 정도로 에너지는 어떻게 모은 거야? 사람으로부터 끄집어냈나? 특이점의 부작용으로 환상체라는 괴물들이 생겨났거든. 환상체라는 존재를 관리함과 동시에 환상체는 에너지를 뿜어냈지. 엔케팔린이 바로 그거야. 뭐? 엔케팔린 전지가
괴물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진짜 엔케팔린 라이터로 여러 번 담배도 피웠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지. 사람이 환상체가 되었으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괴물이란 건가? 그 괴물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직원들은 죄다 죽어나갔을 거고. 맞아. 그렇게 로보토미에서는 엔젤라가 말하던 무대가 펼쳐진 거야. 도시답구만.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을 줄창 죽여대던 회사. 거의 뭐 날개 들어있는 괴담의 클리셰야. 난 다른 날개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역시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그 반복을 끊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그 반복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빛이라는 거군. 강제로 사람들을 세뇌하려 한 것 같은데?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나도 이런 큰 줄기만 알아. 그래서 나도 보고 싶어. 정말 이런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엔젤라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거든. 맡겨만 주십시오. 앞으로 티페리트 양을 위해 적당한 책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
빨리빨리 좀 움직여. 그렇게 보채지 마. 이래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게 부지런한 거면 달팽이도. 자자자, 다 옮겼어. 거참 성격 한번 급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치우고 싶을 뿐이야. 그리 자신만만하다면 도시과학에 대한 정보 습득은 좀 진행했어? 몰라. 기존 물리법칙이 있다 해도 특이점이 전부 말아먹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 애초에 우리 사서들도 생명체라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확실히 특이점은 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변수지. 그런데 사서의 정의가 어렵다는 건? 그 부분은 나도 솔직히 궁금해서. 사서를 뭐라 생각해?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같은 존재? 모든 사서는 도서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 지정 사서와 보조 사서는 로보토미에서 일하던 세피라와 직원이라는 원본이 있는 존재지. 그러고 보니 비슷한 말을 들었어. 예전 로보토미사의 직원들이 다시 육체를 부여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엔젤라는 분명 약속을 지켰지. 하지만 세피라와 직원만 부활한 게 아니야. 환상체도 함께 부활했지. 로보토미의 시설 대부분이 무너지고 빛과 전투로 에너지를 소모해버려서 물리적인 육체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서들은 육체를 복원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사서들은 환상체를 짊어지고 손님과 싸우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였구만. 그래도 환상체라는 존재한테 힘을 빌린다는 느낌이었지 먹힌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문득 어떤 선을 넘을 것 같을 때가 있긴 했지만 그 선을 넘으면 뒤틀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되는 거야. 엔젤라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거고. 뭔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꼴 같군. 그 말대로야. 이번에는 우리가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아. 엔젤라 나름의 복수일까? 그럴지도. 근데 나는 대체 왜 휘말려야 하지?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나와 보조사서들이 끔찍하게 죽는다 해도 도서관이 폐관을 하면 다시 형태를 갖추고 잠에서 깨어나. 하지만 손님을 응대할 때는 언제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왜 그런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지. 맞아. 사서들은 손님을 응대하는 시점에서 죽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게 돼. 손님과 같은 처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해야만 하는 거야. 매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각오한 채 손님들을 마주하는 거지. 어때? 도서관의 초대가 이래도 치사하다고 생각해? 뭐 충분히 공평하지. 그래도 우리는 다시 되살아나기라도 하잖아. 결과적으로 죽는 순간에 모른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러니 마냥 치사하지 않다고 할 순 없겠는걸. 폐관 후에 우리는 고통을 잊는다지만 아픔을 느꼈단 사실은 존재하잖아. 이 무대 위에서 노란하게 하는 엔젤라가 원망스럽진 않은 거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면 진작에 했겠지. 엔젤라는 나름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예전 로보토미에서 직원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었어. 다른 기업들과 같이.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사서는 버려지지 않아. 누구도 버려지지 않지. 버려지지는 않는다라. 뭐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하는 게 티페리트의 장점이네. 이게 다 관록이지. 난 가끔 도서관에서 눈을 감았다가 깨어날 때 다시는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 아니, 이곳에서뿐만이 아니었지. 밖에서도 늘 그래왔어. 잠에서 깨지 않았더라면 싶었지.
어째서?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무 기대 없는 하루를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기대가 없다고? 맞아. 무언가에 대한 기대 따위는 진작에 버렸지. 나 자신이나 이 돌아가는 세상은 결국 몰락할 거야. 너희가 말하던 그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 뭐? 믿는 건 자유니까. 그럼 무대 위에서 춤출 준비를 하러 가볼까? 재미있으셨나요? 고달픈 인생의 마무리를 마음껏 웃어준다면 행복하게 잠이 들 수 있겠죠. 혹시 아십니까? 쇼를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애청자분께는 직접 공연장에 방문할 기회가 올지? 함께 공연에 선다면 무척이나 기쁠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웃음을 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머리에 못 박고 꽃 터지는 밤 보내세요. 아직도 신경 쓰고 있어? 과장님 당연하지 않아? 이제 그런 고나리질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어쩔 수 없잖아. 실수한 건 우리 측이 맞고. 하지만 생각해봐. 그 수많은 화면 중에서 단 하나, 정말 구석에 있던 감시 카메라 화면. 그 중에서도 제일 끝자락 어둠의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그걸 두 눈으로 다 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곳까지 산책오자고 한 거야? 뭐 생각 정리도 할 겸. 게다가 우리 부서에서 흡연자는 너밖에 없잖아. 그리고 길을 잃었고? 전곡을 찌르기는. 말 돌려도 5년지기 친구라면 다 알고 있지 않겠어? 좋게 생각하자. 길은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탁 트인 곳까지 온 건 오랜만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순 나무뿐이지만. 누구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네, 죄송합니다. 대체 뭐야?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길도 아니고. 밤이라 어둡잖아. 길을 잘못 보고 들어온 걸 수도 있지. 아, 몰라. 1시간 후면 정기 점검 시간도 끝날 텐데 제 시간에 자리를 못 지키게 생겼어. 끼케야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 농담이라도 살벌한 소리 하지 마. 에마, 너야 여기서 목이 날아가도 돈 걱정 안 하겠지만 난 다르다고. 아니다. 아까 과장놈 뿔난 거 봤지? 그 정도로 화가 났다면 이미 자르려고 서류를 준비해뒀을지도 모르겠네. 내 자리 따위 이미 없을 수도 있고. 못하면 나에게 말하라니까. 네 꿈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잖아. 너는 그런 화면이나 뚫어져라 봐야 하는 일보다 더 잘하는 게 있잖아. 재능 있는 일. 예. 아주 눈물나게 고맙지만 부자들 인형놀이에 끼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꿈 접은 지가 언젠... 뭐야? 갑자기 멈춰서고. 위험하잖아. 노아, 저기 저거 천막 같지 않아? 뭐? 그렇네. 산속에 누가 캠프라도 왔나? 그렇다면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불안한데. 정말 갈 거야? 혹시 알아? 우리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줄지. 우와, 정말 넓다. 조금 허름해도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근사한데? 책에서 본 적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서커... 어라, 새로 오신 손님들인가요?
쇼는 방금 막 끝난 참일터인데요. 당신 뭐야? 이곳의 주인이라면 죄송해요. 길을 물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곤란하게 되었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이곳은 피리내 나는 도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8시의 서커스랍니다. 풍속명은 넘기겠습니다. 제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지요? 이름을 밝히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대는 이제 구닥다리라는 겁니다. 서로의 손목향이라도 맡아볼까요? 거절할게요. 에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어서 나가자. 에공, 제가 그렇게 무서우셨나요? 걱정은 마십시오. 이래봬도 모두의 혀를 레몬에 비비고 싶어하는 광대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분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것 봐, 노아. 어둡긴 하지만 신기한 게 많이 보여. 커다란 공이랑 다양한 악기들, 사자랑 코끼리도 있네. 그리고 또 정말이네. 서커스장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야. 이런 서커스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하신다면 특별히 현장 학습의 기회를 드리죠. 마침 저도 너무 텁텁했거든요. 끝까지 알 수 없는 말이나 하고. 노아, 날이 어두워서 길도 안 보이고. 됐어. 난 어차피 잘릴 운명이니 뒤는 네가 책임져라. 농담도. 보기 좋은 우정이군요. 그럼 천천히 들어오시죠. 발밑 조심하고요. 배고픈 꽃이 확 물어버리는 수가 있답니다. 꽃이 뭘 물어? 이 친구는 사자씨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가는 힘을 자랑하죠. 겉은 차갑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속은 마치 모피를 덮은 마냥 따뜻 말랑한 사자랍니다. 실제로 사자씨 뱃속 이용 후기는 별점이 꽤 높다고요. 이 사자는 이빨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뭉툭하네. 무슨 소리야, 노아. 아무리 봐도 찔리면 피가 날 것 같이 뾰족한 이빨인데. 어두워서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지만. 코끼리씨, 단원 중 제일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탓에 입에 사탕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소음 문제로 신고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곳은 외딴 곳인데 신고당할 리가 없... 바보 같은 소리! 개미씨가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이 밑에는 거대한 개미굴이 있다고요. 그 밖에 이너씨, 육각고깔모자씨, 칼날씨 등 많은 단원들이 있답니다. 특히 이너씨는 바다를 무서워해서 저희 단원에 들어왔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지 뭡니까? 보통 인어는 바다나 물속에 있다고들 하던데. 어휴, 이래서 머리에 식은 밥이 든 사람은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일 텐데요. 바다에 있으면 물고기 밥이 되기 쉬운 걸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어는 물고기... 헛소리! 물고기들은 원래 물고기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답지 않게 흥분했네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레몬 광대씨, 이런 멋있는 단원들은 처음 봐요. 뭔가 특별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설마 이 정신 나간 곳이 마음에 든다는 개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 노아. 이렇게나 환상적인 곳인걸?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다잖아. 서커스라니.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됐어. 이런 미친 곳.
있을 거면 너 혼자 있어. 흔치 않은 기회인데.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 그게 그냥 쇼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거 참 아쉽군요. 다들 제 말과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 제 곁에 남아있어 준 것은 제 비밀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적의 속 젤리빈을 꺼내 먹는 인어, 키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의 구름을 마시고 사는 햄스터, 저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햇님은 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귓속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제 비밀 친구들과 뛰놀 수 있게 해주겠다는 머리가 탁 터지는 소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서커스 단원들과 즐겁게 쇼를 하며 꿈을 이룬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행복 꿈? 그런 저희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서커스를 함께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 당연하죠. 순간순간이 아마 짜릿한 후추 맛으로 가득할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실수한 건으로 제2사에서도 잘릴 텐데 다시 뒷골목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다행히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그저 더 높은 곳에서 세상과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야. 어차피 내 꿈 따위 밑바닥에 있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기껏 발버둥쳐 올라온 곳에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화면이나 보고 있다가 잘리는 꼴이라니. 노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뭐? 정말 끝까지 나를 놀리네. 매번 돈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지. 돈을 주면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잘난 삶 놔두고 왜 나를 따라 그런 거지 같은 부서로 왔어? 아니다. 이제 됐어. 거기 광대, 나를 단원으로 맞이해줘. 대고공,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런 못된 놈물 친구와 함께 있다면 저희 단원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 제가 못난 이 친구와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눈을 뜨면 어느새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하도 안 일어나시길래 닭다리를 코앞에 놓아드려야 하나 걱정했답니다. 세상이 너무 많아. 뭐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관찰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은 당신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다양한 세상을 높은 곳에서 보고 싶었던 당신에게, 바닥의 개미부터 천장의 거미까지 눈맞춤 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입단 선물인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에마는 어디 있어? 걱정 마, 노아. 네가 어디 있는지 볼 수는 없어도 계속 네 곁에 있었어. 드디어 물질이 아닌 나로서 너를 도울 수 있게 되었네. 맞아. 나는 네 말대로 온실 속 화초같이 자라서 아는 게 많이 없어. 눈에 담아도 그대로 흘러갈 뿐.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너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걸 눈에 담을 수 있을 거야. 선물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만 두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사실 얼마 전 악당들이 저희 서커스 천막 안으로 쳐들어오더니
제 친구들을 홀라당 먹어버렸답니다. 가엾은 하마씨와 공돌이씨. 저는 너무 슬퍼서 입꼬리가 소시지 3개 정도로 내려가 있었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제 크고 훌륭한 궁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거 심하네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그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도서관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저와 단원들의 환상적인 서커스는 여태껏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의 마음은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어째서? 아니지. 어째서 그들이 저의 재롱에도 꽃 터지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함께 소금을 털어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서커스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안하지만 그 방법이 적혀 있다면 더욱더 성대한 서커스를 열 수 있겠지.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 어쩜 이리 상냥할 수가.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파티라도 열어드려야겠네요. 구름 한 조각 덩덩 띄운 바다 칵테일과 사자갈기 칠리 튀김은 정말 별미거든요. 기대되네. 에마, 갈까? 네가 원한다면. 휴, 준비할 게 많아졌어요. 우선 두 분을 위해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야겠네요. 서커스를 함께할 단원분들도 모집해야 하고 이나씨 비늘갈기 연습에 그리고 또 어머! 누가 이렇게 무례할까요? 여기는 어디지? 분명 난 도서관 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설마 새로운 광대분이신가요? 아니면 저희의 쇼를 보고 싶어서? 아니, 나는 뭐든 간에 좋습니다. 광대님을 위한 작은 공연 정도야 누워서 식은껌 씹기죠. 이것은 8시의 서커스! 꽃자루를 잃어버린 도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죠. 뭐? 8시에 서커스? 오스카가 필립을 어디로 보내나 싶었는데 하필 떨어져도 저런 곳에 떨어졌구만. 저 미친 광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한걸. 조금 더 보여주지. 참 애매한 곳에서 끊긴단 말이야. 이번에 들어오는 손님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잖아? 초대장은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 맞는 말이네. 그건 그렇다 치고 키 큰 녀석과 눈이 4개 달린 녀석이라 어느 쪽이든 화려하지만 정상은 아니군. 도움을 받아야만 높이 설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네. 뭐 부잣집 자식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한들 돈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노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정말 천운인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럼 네 말대로 돈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던가? 그건 사람마다 달라.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 밝히고 친구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분함과 함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분하다니 어떤 점이? 상대방은 이렇게 흔쾌히 건네줄 수 있는 돈인데 나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
더군다나 그 삶에 자신의 친구까지 끌어들인 게 괴롭지 않겠어? 상대방은 도움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었을까? 뭐가 어떻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저 녀석들은 저런 꼴이 되어서도 이루고 싶을 만큼 간절했나 보지? 세상은 넓고 이상한 놈들은 많구만. 도피처를 찾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화려한 옷 속에 감춰져 있을 흉측한 몸뚱이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것 같네. 괜한 호기심은 접어두는 게 좋아. 지금은 접대에 집중하도록 해. 나 제대로 걷고 있는 거 맞아? 아직 도서관에 도착하려면 멀었나? 아니, 바로 앞에 있어.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걸어가도록 해. 괴물들이 득실된다더니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한데? 우리 서커스장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크고 멋있는 곳인 것 같아. 천장이 느껴지지 않거든.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 엔젤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렇게 크게 외치시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저 사람 바로 아래에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어야 하는 내 생각도 좀 해주라고. 키가 커지면 작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엔젤라, 이번에 책을 무사히 다 얻는다면 저희 공연에 초대하도록 할게요. 분명 책에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방법이 적혀 있을 거니까. 지금 차갑게 쏘아보는 너도 웃게 할 수 있겠지. 꼭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
솔직히 저 키 큰 놈이 들어올 때 도서관 입구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나저나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녀석 역시 푸른 잔향 일당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렇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불러. 여태껏 봤던 푸른 잔향에 관련한 녀석들과는 이곳에 사람을 보내는 목적 자체가 달라 보였어. 하지만 인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해. 어쩌면 그들과 비슷한 존재일지도 몰라. 어느 쪽이든 정상이 아닌 건 똑같지만